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개건교수, 그리고 시장경제 전문가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영기 교수님,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청와대에서 불을 당긴 거죠? 강기정 수석이 어느 자리 연설에서 하면서 지금 갑자기 급부상했는데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무수석이 꼭 그 얘기를 했어야 됐나 약간 의아하실 수는 있는데 네. 감각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제 설정도 좋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의료보험이야 전국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고용보험은 전국민 하는 거는 맞진 않아요. 그렇죠. 까나랭이도 고용보험 들 필요는 그렇죠. 없으니까. 학생들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없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취지는 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들, 모든 경제활동 인구 아니면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로.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인구 내지는 취업 의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 안전망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실업대란이라든가 고용대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대기업 정규직들은 실업급여도 받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정말 취약한 특고 노동자들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게 사업장이 봉쇄돼 가지고 소득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확 드러난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일반화되는 시대고 더군다나 또 디지털 전환 이 과정에서 직업 변동도 많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손을 보고 가자. 그래서 그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표현한 게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런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고 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검토되고 또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공론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치구다 보니까 굉장히 섣부른 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잘못됐죠. 사실은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한다.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바로 그러면 취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하자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다 포함해서 강제로 보험에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정치구호를 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논란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이 법으로 담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면이 많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학술적으로나 또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그러한 전문가적 시각을 담은 다음에 이 이슈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소 이게 총선 이후에 너무 섣부르게 이 주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총선 이후에 또 이 노조 쪽에서 주장했던 요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외면하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바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좀 빨라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찬반 양론이 있다면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이 문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은 작년에도 물론 고용보험 비용이 상당히 이제 그 대상자가 늘었습니다만 올해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러한 시국에서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이슈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현재 그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보니까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일단 논의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일은 하는데 이 고용보험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50% 정도 됩니다. 대체로 절반이요? 얘기하면 예. 2,700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대충 예. 얘기를 하면 2,700만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활동 인구가 한 2,700만 명. 네, 그 중에 한 1,350만, 뭐 60만 이 정도가 이제 고용보험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낮은 거죠. 가입률이 낮고 특히 이제 그 고용 취약계층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안전망 속에 넣을 거냐는 게 사실은 예. 정책 당국의 오랜 고민이었고. 좀 고용 취약계층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 좀 주로 어떤 직군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350만 정도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는 교원 공무원도 들어가요. 교원 공무원이 한 180만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뭐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화면에 좀 자세히 나오네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 네. 요거는 이제 사각지대만 발라낸 거예요. 1,370만 중에 이제 사각지대만 발라낸 건데 저기에서는 이제 자영업자가 빠졌죠. 아, 자영업자. 예, 네. 자영업자가 한 600만 정도 되고요. 600만, 650만 정도가 되고 이거는 근로자 중에 아직 고용보험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네. 뽑아낸 거죠. 예. 근데 저 중에서 이제 초단기 근로라는 건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리고 직업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안정적으로 넣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러긴 하지만 저것도 기술적으로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걸 누적해서 이렇게 고용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특수 형태 노동자라고도 그러고 특수 형태 뭐 고용이라고도 그러는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 뭐 대리기사라든가 뭐 배달 뭐 이런 이제 종류의 노동자들인데 저게 형식으로 보면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자기 그 사업자 번호를 네. 가지고 있고 프리랜서 뭐 저런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게 임금으로 소득이 임금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경영계에서 볼 때는 아니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에 넣느냐. 그러니까 근로자일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로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한 220만 되는데 저 중에 대다수가 네. 한 40, 50만 정도로 노동자로 분류도 될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쟁에 가장 핫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네. 이 적어도 특고 노동자들을 한 10년 논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고용보험에 넣어주자.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한 10년 정도 논란이 돼 있어 왔군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논란이 되어 왔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저 숫자가 늘었죠. 처음 논의할 때는 한 200만 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한 200만 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요구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럼 예.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왜 지금까지 논의가 있었지만 고용보험 안에 들어오지 못했나요? 들어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사실 그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특수 관련된 그러한 고용직,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자영업자도 이제 사업자면서 피고용자 본인을 스스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자는 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분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 고용보험의 그 보험료는 사업자와 그 근로자 양측에서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특수계인 분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보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려면
사실은 이제 양쪽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전액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전액 자리 부담을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부담을 법으로 의무적으로 강제 보험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고용보험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험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화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폭넓게 그러한 사업자들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이게 내가 이거 가입해야 되느냐라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입률을 보면 0.2%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이게 뭐 보험료 부담 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뭐 대기업 정규직이나 뭐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고용보험 드는 거지 자영업 하거나 뭐 저는 특고 노동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불안정한 그 일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그건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왔어요. 네. 인식이 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저 사태로 인해서 한번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강제적으로 셧다운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시에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영업 능력이나 뭐 어떤 뭐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정부에서 강제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그 소위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돼 가면서 과거의 직업이나 업종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예. 우선 온라인 구매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확산돼 가면서 기존에 있던 그 소매점이라든가 영세 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나는 새로운 기술 진보와 경제 행태의 변화로 어떤 직업 전환을 해야 되는 이 취약 계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산업화 시대 때 어떤 노동자 관념 그런 고용보험 제도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거를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자.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논의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논의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메뉴는 다양하게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어떤 범위에 어떤 종류의 취업자들을 넣을 거냐. 그리고 보호의 정도는 보호의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메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논의를 풍부하게 할 문제지 이 자체를 과거의 어떤 우리 그 관념, 뭐 노와 사의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게 그 과거에 10년 동안 논쟁했던 걸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낙연 지금 전 총리 당선자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이거 뭐 시급하다 그랬는데 특수고용직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소득이 이제 줄거나 없어질 경우에 이게 정확한 산정도 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본질적으로 사업자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이 이제 프리랜서도 그렇지만 얼마큼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나는데 예. 그 수입을 그대로 다 공개하는 경우가 좀 드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세금 포탈이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영업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신의 소득이 다 노출되기를 사실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이라든가 프리랜서 사업자라든가 이러한 그 특수고용직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세원이
다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을 가지고서 보험료를 산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원래 지금까지 작동했던 원리가 과연 그러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직에게 해당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소득 투명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자영업자들이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자기 소득을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국가 당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회보험제도 운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요구를 자기 소득을 밝히기 싫어하는 그거를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유리지갑 속으로 자기 급여나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세금도 다 내고 보험료도 다 내는데 사업소득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림막에 가려가지고 자기 소득이 다 노출 안 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사회보험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 책정 방식인데 이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 보험은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방식이긴 하지만 의무를 부과해 버리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험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것을 강제 가입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어떤 불안정한 고용 경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의무가입으로 바꾼다. 예, 개인이 그걸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당신이 어떤 그 취업 활동,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도 컨트리뷰션을 해라.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들도 있어요. 외국에서들 보면 네. 이게 원체 지금 굉장히 그 고용 형태도 변하고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일시적으로 사건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땜빵으로 할 거냐. 예. 차라리 안정적인 제도로 하고 그거를 이 비즈니스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런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거로 전제를 하자. 네. 이렇게 아예 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영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나라가 또 혹시 있습니까? 이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좀 달라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혀 좀 다른 문제 다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는 그렇게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들을 수 있는데 거의 안 들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기도 예. 바쁜데 우리가 나중에 안 됐을 때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피들을 하거든요, 실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한 저축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하루 벌어 하루 쓰기가 바쁘다. 그래서 가입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까지 다 넣는 문제는 가장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방식이라기보다는 조세 방식으로 예. 사회보장세 이런 형식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실업급여로도 쓰고 고용안정 서비스에도 쓰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규모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큽니다. 또 재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이 지금도 적자인데 전국민 고용보험 무슨 돈으로 할지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금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최근 한 2년간 보면은 거의 3조 원 가까이가 기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이 7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흐름이죠. 네. 현재 잔액이 그 정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작년도 19년도에만 해도 2조 이조가 넘게 적자가 이제 났고. 적자가 났고요. 예.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이 네. 적자 폭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잔고 기준으로 보면 약 7조 2,458억 원 정도가 현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그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를 하다 보면 저 네. 바닥이 이제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저 보험료를 계속 내느냐 한마디로 그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정규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혜 폭을 확대했을 때 그 부담은 결국에 가서는 또 이런 직장인들이 또 많이 부담을 할 것이고요. 또 네. 이제 사업자가 또 거기에 2배 가까이 또 내는 사업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보험 가입의 부담을 지는 계층과 새로 수혜를 받는 그런 계층이 이제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이 보험 시장이 운영이 되면요. 네. 사실은 부담하는 쪽 다르고 수혜받는 쪽이 다르다면은 네. 결국에 가서는 그 안에서의 그 지속 가능성, 안정성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내는 사람은 또 가입자는 이건 뭐 그 사업자가 또 많이 부담하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는 네. 또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낭비적인 요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기금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4874님이 73살 고령 근로자인데 고용보험 가입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일하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용보험 가입 연령이 제한되어 있나 봅니다. 65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65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든다면 이제 70세 돼서도 뭐 할 수 있겠죠. 정년제도가 폐지된다든가 이런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재정 문제가 항상 이제 문제잖아요. 예. 지금 뭐 긴급 지원금을 쓸 때도 이렇게 재정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고용보험 재정은 여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해온 거예요. 아직도 기금이 7조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금방 적자 연간 계산해서 이제 수입보다는 보험료 수입보다는 나간 게 많다 이거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 되면 저 적자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러긴 한데 기존의 고용보험 기금에서 네. 정부가 부담해야 될 걸 고용보험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빼다 쓴 것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육아휴직 가면 육아휴직 수당을 주잖아요. 예. 네. 그거와 출산 수당을 3개월치를 주는데 그중에 1개월치를 고용보험에서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보험 취지에는 맞지는 않는데 그러네요. 예. 왜 거기서 돈이 나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일단 이거 예산을 갖다 제대로 쓰고 써야 되는데 예. 눈먼 돈이나 생각해서 갖다 썼군요. 뭐 넣는 네.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쌓여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그거 갖다 씁시다. 나중에 메꿔줄게. 네. 그러고 10수년째 안 메꿔주고 있는 게 지금 예산서에 어떻게 보면 뭐기 때문에 고용보험 납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은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재정 안정성이나 이런 걸 따져야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빼다 쓰고 네. 그 실제 이런 고용 위기가 왔을 때 네. 고용 재난이 왔을 때 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거는 또 재정 안정성을 얘기를 네. 하고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이 들어와서 컨트리뷰션도 없이 나중에 이제 혜택만 받아가면 이게 고잉 근로자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 동안에는 보험료 산정을 공단에서 했습니다. 예컨대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급여 대장을 보고 이제 징수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 방식이 아니고 그 소득 발생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네. 소득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이게 임금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긴 하지만 국세청에는 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소득을 다 투명하게 밝힌다는 그런 원칙을 합의한다면 국세청에서 사업 소득이든 근로 소득이든 발생한 걸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자영업자 형태니까 그 사람 고용한 사업주가 절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절반 내고 사업주가 절반 내는데 전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입 보험료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싫어할 거예요. 네. 싫어할 거면 나는 뭐 그런 고용 위험이 오면 내 예. 스스로 그냥 감당할 텐데 왜 그거를 나는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약간 좀 도덕적 해이를 예. 보이고 뭐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보험료까지 내가 대주는 꼴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업자일수록 들어가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긴 한데 그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저런 위험에 처했을 때 뭔가 안전망이 있기를 바란다는 게 저는 평균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하에서 제도로 설계를 해야지 약간 일탈하는 몇몇의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그 저런 600~700만 명의 사각지대 근로자를 방치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사회적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 네. 거냐는 합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 정도.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게 한 방안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 이 갑작스러운 실업에 닥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 감소에 의해서 생활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의 원리라서 사실은 고용보험은 그런 원리에 상당히 충실한 그러한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생활이 곤란한 계층일수록 사실은 그러한 보험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험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아까 교수님이 이제 의무화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 소유자가 이제 의무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책임 보험까지죠.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또는 생활의 과거에 높은 임금이었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수준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상태에서 이 정도는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높은 급여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강제 보험화해버리면 이 보험 자체의 원리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취지하고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현재까지는 정규직 중심으로 상당히 고임금을 포함한 그러한 고용보험이다 보니까 기금도 상당히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만 네. 앞으로 이렇게 계층을 확대한다면은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나눠 가지고 강제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계층과 소득을 분명히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의 높은 임금을 어느 정도 다 보완해 주는 방식의 그러한 보험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 이 보험의 취지하고는 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맞게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 하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짧게 그러면 이 논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행 절차는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메뉴를 다양하게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럽 보조만 할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번에 아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게 특고 형태 근로자들만 네. 가입하게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논의를 연구자들 중심으로 우선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거에 이렇게 A에서 B로 점프할 수는 없고 그 다양한 메뉴들을 서너 가지 옵션을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개건교수 또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